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교토의 한 지역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는데요. 130년 전통의 명가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일본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외국인 사위가 우연히 TV에서 본 이 영상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Noget mere end 50% af nye boliger 住宅に限って言いますと、一戸建ての家で約 30%。 그는 그 영상을 본 후 충동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 몰래 저택의 바닥을 뜯어내는 무모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 위기까지 갔던 이 사건은 불과 몇 달 만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웨슬리입니다. 보스턴의 건축설비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하다 일본 교토지사로 파견된 건축설비 엔지니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일본 전통 가옥에서 살아가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장모님께 파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도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그 과학적 원리에 매료되어 도입을 결정했던 기술이었죠. 감히 130년 된 일본 가문의 전통을 더럽히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장모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고 저를 전통을 망치는 불안당 사위라며 손가락질 하셨습니다. 이웃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어 한국의 기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음을 보냈죠. 하지만 제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냉골 속에서 건강이 나빠지던 아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식으로 밤마다 기침과 숨가쁨에 시달리는 아내는 매일 이불을 덮고 일본식 난방기구인 코타츠에 의지한 채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난방 기술로 이 집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건축설비 엔지니어로서 이 기술의 효율성과 과학성에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닥을 뜯자 일본 전통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며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동네 목수까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서양 사위가 한국 기술로 우리 전통을 망치려 한다며 손가락질이 이어졌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고집하던 130년 전통 가옥의 바닥 아래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3년 전 일본 교토로 이주했습니다. 제가 건축설비 관련 글로벌 기업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일본의 전통 건축과 현대 기술을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교토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답게 곳곳에 전통 가옥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 전통의 수호자를 자처하시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장모님 댁은 130년의 역사를 가진 목조 가옥입니다. 장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우리 집은 메이지 시대부터 단 한 번도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순수한 일본 전통의 상징이다. 그 말씀에는 은근히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죠. 사실 저도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그저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목재 기둥과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다다미방, 그 너머로 보이는 일본식 정원까지 마치 한 편의 풍경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집의 실체는 한겨울이 되어서야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토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특히 장모님 댁의 주거 환경은 제가 미국에서 봐왔던 어떤 주택보다도 열악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혹한기에도 이런 환경은 본 적이 없었죠. 벽에서는 찬 공기가 스며들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문틀 사이로 칼바람이 들어와 휘슬을 부는 것 같았고 방 안의 온도는 영하까지 내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며 오히려 자부심을 보이셨습니다. 난방이라고는
고작 조그만 코타츠와 휴대용 히터가 전부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이 불편한 방식을 보며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온돌 시스템의 과학성과 효율성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MIT 출신 엔지니어로서 수천 년 전에 이런 진보된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아내의 천식이 큰 문제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아내는 밤마다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새벽에는 숨이 막혀 깨어나곤 했습니다. 방 안의 습도는 80%를 넘나들었고 곳곳에 핀 곰팡이 자국은 아내의 건강을 더욱 위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내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때로는 응급실을 찾아야 했고 의사는 이대로는 천식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냐? 너희 나라 방식을 들먹이지 마라. 그 말에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무시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가 하버드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며 접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편견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화장실로 가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터졌고 거실 바닥은 서리가 내려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전통 일본식 바닥인 다다미에선 곰팡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마치 냉동 창고에 들어온 것 같은 이 환경에서 아내의 천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TV에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반바지 차림으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바로 한국의 선조들 위대한 발명품, 온돌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열전도율과 추결 능력, 방사열을 이용한 효율적인 난방 방식까지 그 모든 것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마침 한국 출장의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직접 온돌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신발을 벗자마자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들장에서는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장작 몇 개로 하루 종일 따뜻함을 유지하는 이 과학적인 난방 방식을 보며 저는 한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옥 체험관의 안내원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설이 아닙니다. 바닥의 열기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온기가 공기를 데워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만들어내죠. 습도 조절은 물론 곰팡이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난방 방식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완성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시당하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온돌을 설치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난방시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아내의 건강을 지키며 어쩌면 일본인들의 뿌리 깊은 편견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요.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아내와 장모님께 온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천식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의학 논문들과 전통 한옥에서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조심스럽게 온돌 설치를 제안했죠. 하지만 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례한 사위 녀석, 감히 우리 집에 온돌이라니.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바닥을 뜯어내겠다고. 그게 무슨 망발이냐. 한국의 시골 기술을 들고 와서 우리 일본의 전통 가옥을 더럽히겠다는 거냐?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편견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제안한 기술이 마치 미개한 나라의 원시적인 것이라도 되는 양코웃음 치시는 모습에서 저는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했던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화적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한 엔지니어로서 과학적 사실보다 편견이 앞서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지금 이 집의 환경에서는 제 아내가 어머니의 딸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천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온돌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적인 난방 기술입니다. 제 호소에도 장모님은 더욱 강경해지셨습니다. 시끄럽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고 나도 이렇게 살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안의 전통을 바꾸려 드느냐? 차라리 우리 딸과 이혼하고 떠나라. 한국으로 가서 내 맘대로 해라. 아내는 그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는 이 집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문의 자존심으로 여기셔. 온돌 얘기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야. 아내는 제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결국 장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급기야 어느 날은 숨이 막혀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폐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한랭하고 습한 환경은 천식 환자에게 최악입니다. 당장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날 밤 아내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모님이 친척 집에 며칠 다녀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후 조용히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국의 온돌 전문가를 몰래 초청하고 일본 현지 목수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뜯어내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13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수를 거치지 않은 바닥 구조는 이미 곰팡이와 부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기둥 아래쪽은 습기를 머금어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고 목재의 부패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지 목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온돌은커녕 기본적인 주거 기능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기둥이 부패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모신 온돌 전문가 박준영 씨는 현장을 꼼꼼히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온돌 설치 전에 기초 보강부터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상태로 방치했다면 몇 년 안에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하려면 시간도 비용도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박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전통이란 것이 사실은 이렇게 허술하고 위험한 것이었다니. 그동안 아내의 건강을 해치던 원흉이 바로 이 부패한 구조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커졌고 예산도 훨씬 초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패한 목재를 제거하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일이 벌어진 것은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불효막심한 사위놈이 감히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신 장모님이 공사 현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장모님의 비명소리에 순식간에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역시 외국 사위는 안 되는 거였어. 우리 전통을 이렇게 망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한국의 기술이라고 우리 일본의 전통 가옥을 이렇게 망치다니. 저 사위 때문에 13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네. 이웃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독설은 제가 보스턴에서 처음 일본 지사부임을 제안받았을 때 동료들이 경고했던 문화적 배타성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저는 기술의 우수성이 이러한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웃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저는 부패한 기둥과 곰팡이 핀 구조물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과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한국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설이 아닙니다.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도 막아주는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완성한 놀라운 기술이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하셨죠. 오늘부로 너는 내 사위가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 딸과도 이혼해라. 그 순간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는 아내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집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리고 남편이 저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어요. 매일 밤 숨이 막혀 깨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아내의 절규에 장모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의 목재 구조는 습기를 머금은 채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고 나무를 보존하며 온도를 설치하는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웠습니다. 현지 목수들은 매일같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공사는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의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모할 줄이야. 그들의 말에는 여전히 이 기술을 무시하는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건축설비 엔지니어로서 15년간 전 세계의 난방 시스템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이는 분명 가장 진보된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데이터와 결과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찾아와 더욱 강하게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우리 집의 전통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내가 우리 가문의 수치를 알기나 하느냐? 한국의 시골 기술로 우리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다니. 장모님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비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내의 태도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지지하던 아내도 집안의 거센 반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와 다투었죠.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괴롭힐 권리는 없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 결혼이 깨질까봐 너무 무서워. 아내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와 기침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친척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집에 모인 친척들은 마치 법정에 선 죄인을 다루듯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큰아버님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이 무례한 놈아, 내가 감히 우리 일본의 전통 가옥에 이런 짓을 하다니. 저렇게 고집부리는 사위는 당장 내쫓아야 해. 딸까지 데리고 가라고 해. 친척들의 매서운 비난을 들으며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그때 공사 현장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목수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130년 된 기둥 아래에서 심각한 부식이 발견되었고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이대로 두었다면 3년 내에 자연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상태로 더 방치했다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의 말에 목수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온돌 설치를 위해 한국에서 오신 박준영 기술자님의 꼼꼼한 작업 방식은 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닙니다. 온돌은 습기를 제거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과학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1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기술을 완성했죠. 박 기술자님의 설명을 들으며 목수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식된 목재를 교체하고 특수 단열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온돌의 과학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라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목재 구조물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업팀은 긴급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 상황을 보며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이런 무모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거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한국의 온돌 전문가 박준영 씨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보여줄 기회예요. 제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기술자의 고집이 아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비록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닥은 뜯긴 채로 방치되었고 장모님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한국의 기술로 우리 전통 가옥을 망치려 들더니 결국 이 꼴이 되고 말았잖아. 장모님의 날선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저는 마치 과거 식민지 시절 많은 아시아인들이 겪었을 서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단순한 난방 공사가 아닌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국의 온돌 전문가 박준영 씨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에릭 씨, 해결책이 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사용하던 특별한 공법을 응용하면 됩니다. 박 씨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특수 공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바닥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온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한옥의 구들장처럼 열 전도율을 고려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들장의 두께와 각도, 연기의 흐름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계산된 거죠. 지금도 전주 한옥마을의 수백 년 된 한옥들이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목수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박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건축이 가진 과학성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면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작업이 재개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단열재와 전통 공법의 결합으로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목재의 뒤틀림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황토와 숯을 이용한 전통 공법은 습도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죠. 현장을 지켜보던 이웃집 목수 오타 상은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을 너무 얕봤네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군요. 하지만 장모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설로 이웃집 노부부의 보일러가 고장난 것입니다. 영하의 한파 속에서 노부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잠시만이라도 방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집의 한쪽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노부부는 다음 날 아침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는 처음이에요. 마치 온몸을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제 무릎도 한결 편안했고요. 이게 정말 한국의 온돌인가요? 장모님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의 천식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구나. 기침 소리도 줄었고 실제로 아내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사라졌고 안색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집안의 공기였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웠던 공기는 온화하고 쾌적하게 변했고 곰팡이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시골 기술이라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이런 온도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목수 오타 상의 고백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목수 일을 해왔지만 이런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온돌이 설치된 후로 목재의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 나무가 숨을 쉬는 것 같더군요. 장모님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전통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찾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혹한의 계절이 시작되자 장모님 댁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서도 집안은 마치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방울이 맺히던 거실 바닥이 이제는 포근한 온기를 내뿜었고 축축했던 벽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천식 발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아내는 이제 편안한 숨소리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런 빠른 호전은 처음 봅니다. 이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설로 난방이 끊긴 이웃집 노부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하룻밤만 방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너무 추워서. 처음에는 망설이시던 장모님도 노부부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 온돌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노부부는 다음날 아침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넘게 교토에 살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밤은 처음이에요.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제 관절도 한결 편안했고 이게 정말 한국의 온돌인가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을 해치는 야만적인 기술이라며 비난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하나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런 난방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술이라면서요?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몫으로 통하던 오오타 상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목수 일을 했지만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온돌이 설치된 후로 오히려 목재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 나무가 숨을 쉬는 것 같더군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변화의 절정은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을 때였습니다. 130년 된 전통 가옥의 새로운 변신, 한국의 과학적 난방 기술 온돌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는 교토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에릭, 이리 와보렴. 긴장된 마음으로 장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가 우리 딸을 위해,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장모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사실 이 집의 전통을 고수한다는 게 어쩌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핑계였는지도 모르겠구나. 한국 선조들이 만든 이 기술,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 집이 이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의 모든 고난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일은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교토시청에서 전통 가옥 현대화 우수 사례로 우리 집을 선정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한 훌륭한 예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상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전통이란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찾는 거였네요. 우리 사위가, 그리고 한국의 온돌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그 말씀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고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내는 이제 매일 아침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쌩쌩하게 자란 우리 아이는 이제 두 돌이 되었고 장모님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지혜가 하나 된 특별한 곳이란다. 내 아빠가 이 따뜻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지. 겨울이 끝나갈 무렵 장모님 댁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진 것은 비단 집안의 공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유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장모님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릭,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해줬구나. 처음엔 반대만 해서 미안했다. 이 온돌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갈등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통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통이란 변화와 함께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온돌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장모님 댁 앞은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류마티스를 앓던 노부부는 이제 매일 장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온돌 설치를 마치고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까지
장모님 댁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교토에서 한국 온돌이 만들어낸 기적. 이라는 헤드라인은 하루 만에 교토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외국 기술이 우리 전통을 망칠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이 온돌 덕분에 우리의 전통 가옥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온돌 덕분에 천식으로 고생하던 과거를 잊은 듯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며 밝게 웃는 아내의 모습은 제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아이를 보며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따뜻한 집에서 자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여보, 고마워. 아내와 아이를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장모님은 요즘에도 이웃들이 찾아오면 자랑스럽게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이건 그냥 현대 기술이 아니라 한국에서 10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야. 전통이란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더라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전통과 현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이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장모님 댁은 단순한 전통 가옥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따뜻한 집안에서 서로 웃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전통은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질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우리 가족은 그 사실을 몸소 느꼈고 이제는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즘 한국의 온돌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도로 열선이나 공항 활주로, 열선 등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기술이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혹시 온돌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온돌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